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일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1장 세계관과 문화 첫 번째입니다. 앤서니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회심전 앤서니입니다. 이 싱가포르 출신 앤서니는 캐나다로 유학을 오기 전에 불신자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동양 문화에서 이러한 남녀 관계의 신실함은 정말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앤서니가 회심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 2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앤서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동양 문화에 속한 가족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앤서니를 비난하는 가족들과 이 고통스러워하는 앤서니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남녀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선, 즉 두 개의 세계관이 존재함을 발견합니다. 동양 문화에 속한 가족들의 시선과 세계관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앤서니의 시선과 세계관이 있는 것이죠. 이 둘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상황이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 앤서니 안에서도 두 개의 세계관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 문화에서 자라온 앤서니의 이전 세계관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와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때는요, 이 세계관들이 삶 속에서 구체화될 때입니다. 즉, 실제 생활 방식에서 그 세계관들이 구현된 것을 볼 때 세계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심 전 앤서니가 불신자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할 때 이 특정 세계관이 나타나고요. 회심 후 앤서니가 불신자 여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할 때 또 특정 세계관이 나타나죠. 이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세계관은 신학이나 철학 같은 사고 체계가 아닙니다. 세계관은요, 인식의 틀이며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가령 노란 안경을 쓰면 사물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빨간 안경으로 바꿨으면 사물이 빨간색으로 보이죠. 세계관은 이런 안경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 동양적 세계관의 안경을 썼을 때는 불신자와의 결혼이 전혀 문제로 보이지 않다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서 이 불신자와의 결혼이 문제로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한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아 목욕 문화를 통해서 이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대가족인 일본 가족은 친조부모가 장남의 가족과 함께 산다. 아기는 할머니가 거의 없고 지낸다. 조부모의 충고가 권위를 갖는다. 아기를 목욕시킬 때면 아기 엄마는 아기를 큰 욕조 안에 있는 할머니에게 건네준다. 그러면 할머니는 아기를 몸에 바짝 붙이고는 씻겨준다. 이때 레몬 몇 개를 물에 띄워서 아기를 나쁜 신으로부터 보호한다. 일본 아기들은 품에 안겨 젖을 먹고 자장가를 들으며 잠잔다. 이 어떤 사회적 특징들이 일본 아이들에게 주입되느냐는 질문에 한 일본 전문가는 일본 아이들은 온순하고 부드러우며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며 의존적이 되도록 교육받는다고 답한다. 한편 이 캐나다의 경우를 보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가족은 핵가족이다. 아이들은 자급성, 자존성, 독립성을 개발하도록 양육된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장난감을 가지며 다른 아이들의 소유권을 존중하도록 교육받는다. 아기 목욕은 고도의 효율성과 더불어 수행된다.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면봉으로 아이의 코와 귀 안쪽을 닦아내는 것은 흡사 무슨 의료 행위처럼 보인다. 욕조에서 아기는 부모와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자다.
캐나다 아기는 수유를 일찍 끊는다. 잠잘 때면 아기는 젖병을 입에 문 채 침대에 눕혀지고 불이 꺼지고 문이 닫힌다. 전문가에 의하면 여기서도 다시 독립성, 의지력의 발휘와 개발이 강조된다. 이 방금 일본과 캐나다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생활 방식에서 우리는 세계관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즉, 일본 가족과 캐나다 가족의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은요, 두 문화의 서로 다른 세계관의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통일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퍼즐 조각들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가리킵니다. 가령 가정, 정부, 학교, 종교, 기관, 기업 등과 같은 조화된 기관들의 기능이라는 각기 다른 퍼즐들이 있고요. 오락, 스포츠, 교통수단, 식습관 등과 같은 문화 요소들이라는 퍼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퍼즐 조각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요, 퍼즐 조각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은요, 퍼즐 조각들을 서로 맞춰서 통일된 그림을 이루도록 하는 중심 요소입니다. 세계관은요, 문화 활동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관은 한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아야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가정과 캐나다 가정이 그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들 각각의 세계관, 인생관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들 각각의 생활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고의 민족입니다. 먼저 일본의 세계관을 살펴보자면요. 일본 세계관의 종교적 기반은 신토, 유교, 불교입니다. 일본의 전통적 세계관은 고대의 세 가지 종교 전통인 신토와 유교와 불교에 의해 형성되었는데요. 일본에서 이 세 종교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세 종교는 통합되어 이 일본 문화의 지배적 인생관, 즉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일본 세계관에서 나오는 생활 방식은요, 이 집단에 대한 충성과 복종의 삶, 자기 부인과 자제의 삶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놀드 드그라프는 일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본의 이 세 가지 공식 종교는 모두 집단에 대한 충성과 상급자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 이를 생활 방식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자기 부인과 자제가 요구된다. 각 개인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필요와 욕구를 부인하며 자신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집단의 충성스러운 구성원이 됨으로써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즉, 집단의 지지와 승인 없이 누구도 살지 못한다. 여기서 충성을 바치는 대상은 먼저는 가족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입니다. 먼저 가족입니다. 이 가정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짓이라는 것이죠. 그런 불명예는 가정이라는 위계 질서 내의 윗사람에 대한 이 불충성과 배은 망덕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 충성과 감사는 조상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다음으로 국가입니다. 궁극적인 가족은 어떤 특정한 대가족의 가계 혈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은 최종적으로 국가 전체로 확대되는데요. 일본인은 자신이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직계 후손이라는 민족 신앙을 갖고 있고요. 이런 신앙 아래에서 충성의 최종 대상은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은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통적인 효도가 소중히 여겨지는 한 가족에서 이 조부모의 위치는 확고합니다. 아이들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회성으로 양육되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장난감을 확보하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인들의 행동의 뿌리에는
앞서 살핀 종교적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참전국도 일본 공군에 만연해 있던 이 비행기 작폭 전술과 같은 이 자기 희생적 충성을 기대할 수 없었죠. 사업과 노동을 보자면요. 이 산업화에 이르러 일본은 국민의 종교적 인생관, 세계관으로 인해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노동력에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활동은 노사 간의 개인주의적 투쟁이 아니라요, 국가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전 생활의 특징인 충성심을 가지고 이 작업에 임합니다. 이제 캐나다의 세계관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일본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캐나다 가정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좀 보면요. 이 캐나다 아이들이 주입받는 가치들, 이 독립성, 개체성, 자립성은 이 의존성, 충성, 순종 같은 일본의 가치들과 거의 정반대입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품에 안기거나 잠자리에서 자장가를 듣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죠. 아기는 젖병을 물고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면 어른처럼 혼자 잠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을 취하는 캐나다 세계관은요, 두 가지 종교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기독교 신앙입니다. 유대 기독교적 유산에는 한 개인으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강조됩니다. 인간 개개인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기반은요, 서구 인본주의입니다. 서구에서 개인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을 자율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는 스스로 만들어진 인간을 옹호했습니다. 북미의 개척 정신은 스스로 일을 성취하는 인간, 단호하며 자신을 의지하는 인간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기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독립성, 개체성, 자립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은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사업입니다. 북미에서 사업은 국가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한 이 회사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북미 사람들은 국가적 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 기업에 참여합니다. 사실 그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이죠. 다음으로 노동입니다. 노동의 목적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과 핵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더 많은 돈과 이익을 제한하면 직장인으로서 충성이니 하는 것은 무시하고 이직하는 것이 캐나다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효도입니다. 이 효도의 힘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조부모는 대개 자녀와 따로 삽니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게 되면 전문 보호기관에 수용되기도 하고요. 그런 사회에서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며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과 캐나다의 생활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렇게 일본의 생활 방식과 캐나다의 생활 방식 사이의 대조는요,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일본의 세계관은요, 집단, 조상, 태양신, 충성 및 감사에 대한 이 불교, 신토, 유교 신앙에 근거를 두지만 이 캐나다의 세계관은요, 개인, 자율성, 경제적 진보에 대한 기독교 신앙 및 인본주의적 신념의 혼합에 뿌리를 둡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세계관, 인생관이 그 추종자들, 그 두 민족을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런 차이는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에서도 드러났죠. 가족을 나쁜 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욕조에 레몬을 띄우는 행위가 서구인에게는 이상한 미신으로 보이겠지만요. 이 서구인이 아기를 목욕시킬 때 사용하는 과학적인 의료, 위생용품의 냄새 또한 동일하게 종교적 심지어 미신적인 것은 아닌지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앤서니 이야기, 일본과 캐나다를 통해서 세계관과 문화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1장 세계관과 문화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